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과장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현대공학의 집약체이자 반도체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냉혹한 지표, 바로 수율입니다. 단순히 불량률을 따지는 것을 넘어 반도체 제조는 수백 번의 미세 공정을 거치며 살아남아야 하는 거대한 수학적 생존 게임과 같습니다. 현대 반도체는 단 하나의 웨이퍼 위에 수조 개의 소자를 집적하는데 이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실패할 확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왜 99%라는 압도적인 완벽함조차 패배 생존을 위협하는지 그 경이로운 미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99점을 받으면 우등생이라고 하죠. 하지만 반도체 공장 안에서 99%는 낙제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곱셈 법칙의 공포입니다. 개별 공정의 수율이 99%인 공정이 500번 반복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식적으로는 꽤 높은 성공률을 기대하겠지만 계산 결과는 냉혹합니다. 최종 생존율은 고작 0.66%, 즉 1% 미만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결국 500개의 공정을 거쳐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은 모든 단계에서 99.99% 이상의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율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가장 기초적인 모델인 푸아송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율은 결합 밀도와 칩의 면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칩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함에 노출될 확률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대한 고성능 CPU나 GPU 제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면적의 저주 때문이죠. 면적이 넓어질수록 포획되는 결함의 수는 늘어나고 수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함이 칩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킬러 결함과 임계 영역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로가 없는 빈 공간에 떨어진 입자는 수율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양성 결함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미세한 회로 패턴 사이에 떨어져 단락을 유발하는 입자들입니다. 이처럼 칩 내부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민감한 영역의 총합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 부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한 푸아송 모델이 완벽했다면 대형 칩의 수율은 아마 0%에 수렴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군집 현상이라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결함은 웨이퍼 전체에 무작위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특정 가장자리나 긁힌 자국에 옹기종기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함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구역의 칩들은 희생되지만 덕분에 나머지 넓은 영역의 칩들은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되죠. 이를 수학적으로 보정한 것이 바로 음이학 모델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시했던 미세한 먼지가 이제는 소자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암살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이 70 마이크로미터이고 일반적인 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일 때 최신 공정의 트랜지스터 게이트는 고작수에서 수십 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보다 작은 이 입자들이 펩수율 손실의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노 공정에서의 싸움은 곧 이 보이지 않는 먼지와의 처절한 전투인 셈이죠. 입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 반응 속도의 미묘한 차이가 불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를 로딩 효과라고 합니다. 회로 패턴이 빽빽하게 밀집된 영역은 반응가스가 빠르게 고갈되어 시각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면 패턴이 듬성듬성한 영역은 더 깊게 깎여버리죠. 이런 불균일성 때문에 동일한 웨이퍼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회로가 끊어지거나 붙는 사고가 발생하며 이는 곧 수율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수율은 곧 돈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비용 구조를 보면 수율이 0%든 100%든 웨이퍼를 가공하는 고정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오직 살아남은 양품에서만 나오죠. 그렇기에 단 1%의 수율 차이가 수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결정짓는 거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매 순간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 수율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데스 스파이럴에 빠지게 됩니다. 낮은 수율은 제조 원가를 높이고 이는 적자로 이어져 예산 삭감을 부릅니다. 연구 개발 투자가 끊기면 기술은 도태되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수십조 원의 초기 투자비를 감당해야 하는 첨단 패백의 수율은 곧 생존을 위한 산소와 같습니다. 반도체 비즈니스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신공정을 도입한 초기에는 장비와 공정 오류를 잡는 체계적 결함과의 싸움을 벌이고 양산 단계로 접어들면 먼지와의 싸움인 우발적 결함을 통제해야 합니다. ES 곡선을 따라 수율을 누구보다 빠르게 끌어올리는 기업만이 시장의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러닝 커브를 타고 램프업을 달성하는 속도가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죠. 하지만 공학자들은 단순히 운에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수조계의 셀이 모두 완벽할 확률이 거의 제로라면 아예 속임수를 쓰는 전략을 택했죠. 바로 리던던시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미리 예비용 회로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불량 라인이 발견되면 레이저로 끊고 예비 라인을 연결하는 리페어 과정을 통해 버려질 뻔한 칩을 양품으로 되살려냅니다. 수학적 불리함을 공학적 기지로 극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백 번의 99% 성공을 단 한 번의 100% 성공으로 연결해야 하는 극한의 확률 게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는 소수점 아래 숫자들과 싸워 이긴 99.99%의 기적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수학적 불리함에 굴복하지 않고 정밀한 제어와 공학적 설계로 이를 극복해낸 패배 생존 투쟁, 그 미학적인 결실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